중국이나 세계를 봤을 때는 역시 배터리도 굉장히 포화 상태다. 하드웨어 회사들의 어떤 치킨 게임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테슬라는 전기차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가는 순간 최소 10배 이상 저는 이제 늘어난다. 그리고 미래형으로는 주식이 오르죠. 근데 단 우리나라는 미국과 좀 다르게 계단형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좀 강해요. 자, 그 다음 예상하신 게 2024년도에는 치킨 게임, 특히 이 배터리와 전기차에서 치킨 게임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새로운 산업이 나타났을 때에 제가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낙타봉, 그러니까 봉이 두 개가 있는 쌍낙타봉 어떤 그 흐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인공지능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그리고 배터리 산업도 그렇고 전형적으로 그 패턴이 와 있는데 첫 번째 버블 곡선이 와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버블 곡선이 나왔을 때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가가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만 열리면 굉장히 시장 경쟁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전기차를 예를 들면요. 전기차가 중국이 4, 5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안 되니까 전기 자동차를 밀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막 회사를 설립하고 뭐 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줬는데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몇 개까지 중국 내부에서 몇 개까지 만들어졌냐면 10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엄청나네요. 역시 중국은 스케일이 다르죠. 네. 왜냐하면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라서 아시듯이 전기차에 드림파는 어떤 블록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청소기 회사를 만드는 회사도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할 정도니까. 그래서 100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1차 치킨 게임이 이미 끝났어요. 그게 작년, 재작년, 올해 포함해서 요때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낮추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경쟁이 과열되고 이러니까 1000개가 지금 500개로 줄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중국만 있지 중국을 제가 다른 나라 전 세계 합치면 여전히 전기차는 굉장히 시장이 경쟁업체가 많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배터리 업체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중국도 굉장히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현재 리서치 자료를 보면 중국 업체들이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급의 약 한 56%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내 배터리 기가 공장이 125개가 지금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유럽과 북미 배터리 어떤 공장 숫자를 합친 것보다 10배가 많아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네, 네. 우리나라는 기술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선두주자를 가고 있지만 결국은 규모의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이나 세계를 봤을 때는 역시 배터리도 굉장히 포화 상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전기차나 이런 게 미래에 유망하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늘리고 공장을 더 짓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뛰어드는 경쟁업체가 많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경쟁업들이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새로 투자하지 않는데 이미 있는 배터리로만 보면 이미 있는 배터리 어떤 공장에서 만드는 즉 그것도 중국 내부에 아까 125개 있다 했죠. 그 회사 그 공장에서 만들어낸 생산량을 보면 2025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전망치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공장 짓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치킨 게임이 일어날 환경이 이미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그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게 제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온 거고요. 또 하나는 내년을 또 제가 본 거는 일단 규모의 측면에서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은 약한 회사들은 그러니까 자금 유동성이라든지 뭐 부채 비율이 높다라든지 뭐 시장을 빠르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회사들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전기차 업체 중에서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겨우 판 게 몇백 대밖에 못 판 회사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혹은 미래 기대치라든지 혹은 투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이런 것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하면 이게 완전히 싸늘하게 식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두 가지의 환경이 마저 떨어지면서 내년에 전기차, 뭐 배터리 시장이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서비스 혹은 하드웨어
회사들의 어떤 치킨 게임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소위 핫하다고 얘기했던 그래서 그럼요. 부각이 됐던 그 산업 자체들이 다 치킨 게임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옥석을 잘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뭐 우리 현대차 기아도 뭐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 누가 생존할 것이냐 테슬라만 생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뭐 중국 쪽 이쪽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시장이 또 거기 자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바른 전면을 보시고요. 중국의 업체 중에서 살아남는 업체들이 좀 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탑 10 정도.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테슬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단 이제 테슬라를 보시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테슬라가 점유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보이는 명목의 매출은 커지죠. 네, 그게 이제 테슬라의 이제 어떤 미래고요. 테슬라를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테슬라는 전기차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테슬라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는 전기차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질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그걸 탑재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어떤 패키징, 그것과 관련된 그 배터리 산업이나 이런 걸 포괄적으로 이제 봐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뭐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전기차 계열에 있는 그룹에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죠. 네. 뭐 책에서 계속해서 2024년에 배터리 과잉 투자에 어떤 네네. 충격이 올 것이다 이런 걸 언급하시는데 근데 저도 일단 중국이 워낙 중복 투자, 과잉 네네. 투자를 했다는 거는 저도 이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 중국 내에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거는 동의가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글로벌 환경을 보면 지금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중국산들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밸류체인에 들어간 한국의 배터리, 뭐 전기차 이쪽이 이제 좀 호황을 받고 있는 네네. 거고 이렇기 때문에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볼 것이냐, 중국을 제외한 블록으로 봤을 때 이 서방 세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탈락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전히 선방할 수 있는데 그 시장을 지금 장악하는 퍼센테이지를 점유율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도 거꾸로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그만큼 제재해 주니까 우리가 퍼포먼스를 그렇게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고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서 기술이 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유럽과 계속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도 치킨 게임은 피할 수 없는. 예.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남을 확률은 상당히 높은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미중 패권 전쟁이 끝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다른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지 갑자기 다시 차이메리카 어게인 돌아가면 그 경쟁은 이제 두 번째 경쟁이 더 큰 경쟁이 오는 거죠. 네. 네. 사실 우리가 반도체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LG 마이크론 하고 이 3개 회사가 딱 이제 살아남아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정말 치킨 게임이 엄청났었죠. 적자 어마어마하게 보고.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가 100년이 넘었는데요. 실제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자료를 찾아보면 전 세계 내연기관 자동차가 한 10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100년 동안 치킨 게임을 몇 번씩 하면서 최종적인 글로벌 탑10으로 굳어졌죠. 이거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그래서 미래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책에서 그 시장의 적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배터리 업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시장의 적신호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치킨 게임에 대한 시그널들이죠. 중국에서의 그 과잉 중복 투자, 그렇죠.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중복 투자.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미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다른 유럽이든 일본이든 미국 기업들이 투자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공장에서 생산해낸 이 배터리가 대부분이 전기차 배터리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는 이미 첫 번째 시장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트렌드 세터들의 시장이거든요. 네. 이 트렌드 세터들의 시장이 거의 지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도 시장 규모 확대가 지금 멈추고 있거든요. 네, 전기차 보조금도 끝나고 그래서 전기차 시장도 테슬라가 주도하면서 가격 정리를 하면서 지금 치킨 게임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도 있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 실물 경기 침체도 있거든요. 한 2, 3년 동안은 어느 정도 시장의 과거에 지난 몇 년 동안에는 폭발적 성장의 추세를 가지 못해요. 그런데 배터리 시장은 그 시장이 커지는 걸 보고 후행적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생산한 것과 전기차가 미스매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공장을 추가적으로 지금 짓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 시장의 어떤 그 적신호, 즉 치킨 게임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적신호를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좀 책에서 언급한 겁니다. 네. 지금 근데 사실 그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전기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경쟁이 배터리가 아닌 이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저는 전기차 업체로 보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핵심은 그리고 그걸과 관련된 추가적인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 산업을 만드는 회사. 그게 자동차든 로봇이든 드론이든 혹은 IoT 어떤 사물이든 다 그렇게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혹은 그것과 연관된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도 동일하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실 내년에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차가 좀 떨어지니까 곧바로 그게 커버라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봐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그 후속의 어떤 플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자로 봤을 때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네네. 바뀌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그 내장이 다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산업도 좀 뭔가 확 달라질 것이다. 요즘 이런 기대가 또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OLED 분야가 지금 부각이 되는데. 그럼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탈 때에는 자동차 내에서 운전에 그래도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디스플레이의 확장이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 디스플레이들이 좀 더 커지는 추세는 있죠. 그것만으로도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미래가 유망한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게 되죠. 그러면 그 일평남짓한 그 공간에서 사람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계속 머무르면서 수많은 컨텐츠를 소비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자동차 내부의 어떤 환경들이 단순하게 운전자의 어떤 그 운전을 안전을 돕는 이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자동차 전체가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디스플레이 시장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가는 순간 최소 10배 이상 저는 이제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시장이 되면 자동차의 안만 디스플레이가로 만드는 게 자동차 외부도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은 내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목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자동차 밖은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이제 디스플레이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인공지능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반도체만 집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만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디스플레이 시장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디스플레이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보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LG 디스플레이 이 개별 기업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참 주가가 안 움직이고 오히려 하락하고 그 이유를 또 따져보면은 뭐 LCD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저가에 항상 당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부분도 제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산에게 또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거는 필연적입니다. 중국과 끊임없이 경쟁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이러한 미래 산업의 어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훈풍이죠. 훈풍을 잘 탈 수 있는 여력은 되는데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린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어떤 속도나 타이밍,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아이디어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한다면 중국의 경쟁에서도 뭐 상당수의 시장은 뺏길 수도 있지만 뭐 지금까지 그렇지만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선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이제 여기서 첨언을 드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놓으면 주식이 계속해서 나중에 좋지 않을 것인가라고 이제 샀는데 주식은 사실 오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은 일단은 한국의 주식시장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제 굳이 비교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글로벌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1등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프리미엄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되면 곧바로 뭐 엔비디아도 그렇듯이 애플도 그렇듯이 쭉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리니어하게 우상향이 좀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기술력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술력조차 없으면 이런 주가는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형으로는 주식이 오르죠. 근데 단 우리나라는 미국과 좀 다르게 계단형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좀 강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이 나오면 한번 튀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시장이 크게 형성돼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포션을 찾으면 그때 계단형으로 확 뜁니다. 그리고 쭉 유지를 하죠. 이렇게 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리니어하게 내가 저걸 샀는데 뭐 예를 들면 매달 매년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보셨던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가 안 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시장 확 커졌는데 갑자기 그 주가가 계단을 뛰거든요. 이런 이제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그런 어떤 미래형 산업을 잘하고 있다가 하더라도 그것을 주가가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그 중간중간에 경기 침체가 오면 올랐던 주식도 또 주식 가격도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좀 움직인다라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미래 이 디스플레이 시장,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아마 포인트가 돼서 확 바꾸게 될 그렇죠. 확장을 시킬 시장 같은데 얼마나 될까요? 뭐 일부에서는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을 8조 넘게 뭐 10조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건 너무 작게 봤다. 그러게 8조면은 네. 뭐 한국 시장이라고 그러면 커 보이는데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8조 원 정도면은 뭐 예,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디스플레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게 된다라는 것은 6G 통신이 들어오고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디스플레이가 결국은 그걸 활용할 때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안에서 활용해야 돼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 홀로그램이나 이런 것처럼 가상의 어떤 그 매체 그걸 쏴서 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보는 평면의 디스플레이 쓰거든요. 이 평면의 디스플레이를 쓸 때 이 6G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이제 탑재가 되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오는 이 테이블, 벽면, 건물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서비스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1년 만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시간적으로. 그래서 보통 뭐 10년, 20년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8조 뭐 5천억 뭐 이게 아니라 그거에서 10배, 20배 이상 훨씬 더 크게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건 뭐 이런저런 분야들 중국산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치킨 게임이 일어난다고 일단 우리가 본다면 네네. 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는 게 또 어디가 될까가 또 사실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그 살아남는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는 그 기업의 조건이 있다면서요? 예, 일단 뭐 조건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그래도 기술력이죠. 기술력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치킨에 살아남을 수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기술력이 뭐냐면 이 패러다임 변화되면 제가 아까 6도 얘기 드리고 다 인공지능 했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어떤 디스플레이 영역에 이르기까지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하드웨어의 어떤 그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장비라든지 생산 공정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뀌는 기술의 트렌드를 누가 빨리 캐치업을 해서 잘 따라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이제 경영적 속도죠. 그리고 타이밍. 네. 그래서 너무 일찍 가도 손해가 막심하고, 그 다음에 너무 늦게 가면 시장을 이제 경주를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 그런 어떤 포인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그럴 것 같고 배터리에서의 승자는 어떤 기업이 될까요? 네, 조건이? 배터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변화가 오거든요. 배터리는 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승부의 어떤 게임 체인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네요. 전기차 시장이 지금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것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트렌드 세터들의 시장이 끝났다. 그러니까 살만한 사람들은 다 샀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정부 보조, 뭐 부가적으로 정부 보조금도 이제 줄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트렌드 세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지금 블록이 뭐냐면 현재의 2차 전지의 어떤 결정적인 한 그 단점, 즉 열폭주라고 그러는데요. 네. 사고 났을 때에 순식간에 열폭주가 일어나면서 사람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일어날 확률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열폭주가 일어나서 사고가 났는데 열폭주가 일어나서 자동차가 몇 초 안에 순식간에 전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게 되면요. 이게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암도 그렇잖아요. 암도 사실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의 확률인데 걸리면은 예를 들면 과거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의 그 감성적인 측면에서 그게 이제 거부감 어떤 그 장벽인데 지금 2차 전지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려면 이 부분의 안전이 완전하게 해결되는 그게 이제 다음 차세대 배터리죠. 그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고요. 그 중간에 어떤 그 촉매제를 바꾼다. 이거는 브릿지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됐을 때에 아마 전기차 시장도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이 부분의 기술을 선도하는 부분들이 기업들이 아마 이 배터리 시장에서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고체 전지가 뜨게 되면 같이 뜨게 되는 게 이 드라이룸 생산 기업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이건 뭐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첨단 반도체도 그렇고요. 이런 반도체 이런 그 부품들이나 이런 걸 만들려면 아주 정밀 산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공장의 어떤 그 미세먼지라든지 클린이 어느 정도가 이제 중요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기술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드라이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회사들도 파생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